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이고요. 우리들이 원했던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도 저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을 읽어 드릴 거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의 부분은 사랑과 행복의 호르몬이라는 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사랑과 행복의 호르몬. 흔히 재채기와 사랑은 속일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은 단번에 표시가 난다. 복사꽃처럼 화사해지고 생기가 넘치고 눈이 반짝인다. 왜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은 평상시와 다를까?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다. 정신신경 내분비학 저널 최신호에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실렸다.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 연구팀이 사귄 지 3개월이 안 된 20대 남녀 60쌍을 인터뷰하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한편 애인이 없는 43명의 혈액 샘플도 채취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연인들의 엑스토신 농도는 싱글들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토신은 사랑에 빠졌을 때 유대감을 느낄 때 스킨십을 통해 마구 샘솟는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갓 사랑에 빠져 행복했던 연인 60쌍은 6개월 뒤에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었을까? 바르일란 대학 연구팀은 그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여기에서도 호르몬과 관련된 결과를 찾아냈다. 실험 때 옥시토신 농도가 높았던 커플들은 여전히 연인 관계인 반면 그렇지 않은 커플들은 헤어진 것이다. 옥시토신의 농도가 연애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랑의 호르몬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마저 이기게 한다. 옥시토신은 코르티솔로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저항력이 강할 뿐 아니라 진통 효과가 있다. 또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상처 치유력도 높인다. 마르코 라울란트는 뇌과학으로 풀어보는 감정의 비밀에서 옥시토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드러운 접촉을 할 때 감각을 통해 전해지는 좋은 느낌은 옥시토신 때문이다. 옥시토신의 애무 효과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날마다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은 쥐들은 마취 없이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진정된 상태를 보였다. 사람의 경우 접촉과 마사지는 옥시토신 생산을 촉진한다. 그야말로 행복의 옥시토신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게 해준다. 다양한 연구 결과 옥시토신은 남녀가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부드러운 스킨십을 나눌 때 3배나 상승하는 것이 밝혀졌다. 또 명상이나 안마, 마사지 등으로도 올라간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명상을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필요하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믿고 싶은데 계속 봐야 한다면 정말 괴로운 일이다. 이럴 때 상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자신을 추스려야 한다.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곳을 떠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딜 가든 어려움, 괴로움, 갈등은 있게 마련이란 점이다. 그래서 힘들 때는 스스로 명상 호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고 자기 분야에서 인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명상은 마음을 한순간에 고요하게 하고 잔잔한 호수면처럼 만들어낸다. 고요한 명상을 통해서 생겨나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이 나오면 마치 마법처럼 슬럼프와 숨막히는 긴장감을 훌훌 털어낼 수 있다.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입가에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미소처럼 편안해지는 호르몬 세로토닌. 무엇보다도 사랑과 감사 이상의 세로토닌은 없다. 사랑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온통 햇살이 비치는 밝은 창가가 된다. 네, 이상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이거 처음에는 이제 사랑에 관련된 얘기를 보내주었고, 이제 뒤에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 사랑 이야기보다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뒤에 명상에 관련돼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 이 얘기하면은 뭐 그냥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뭐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싫은 사람, 뭐 회사 같은, 특히 회사, 이제 뭐 회사가 아닌 사회생활에서는 그냥 다른 사회생활에서는 그냥 싫은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경우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뭐 재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를 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뭐 그런 그 싫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꾸역꾸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데, 책에서도 이제 결국은 보면은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그, 뭐, 그 꼴을 보기 싫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뭐, 그것을 떠내야 된다라는 방법. 첫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이제 내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음,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각을 해볼 게,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은 또 내가 힘들어할 게 뻔하기 때문에, 뭐, 해결책은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명상호흡을 하면서 나를 안정시키고 이제 그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내가 자기 개발이나 그런 거를 해서 내 능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이제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힘들기만 했고 그냥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걸 해보니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기도 하고, 뭐 이 더럽고 안 입고 온 꼴을 내가 조금 더 능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나중에 저 사람들한테 반대로 손가락질을 해댈 수도 있겠다. 이제 나에게 그런 걸 했던 그 문제들이 나로부터 비롯해서 내가 능력이 없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었어야 했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으면서, 뭐 일단은 힘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뭐 갑질을 당했다, 상사가 뭐 가지고 있는 그 갑을 나한테 그런 갑질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는 일단 내 스스로 이제 그런 상처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 치유를 이제 무슨 이런 명상이라든가 뭐 이제 다른 이제 치유가 될 만한 활동들을 통해서 먼저 나를 이제 치유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그 치유받은 다음에는 내가 이제 스스로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내 능력을 끌어올리면 나를 그렇게 봤던 상사가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건 당연할 거고, 내가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높아지니
내 능력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상사들이 그리고 회사가 나를 지적할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로 내가 능력이 올라간다면 회사가 나한테 그런 대우를 했을 경우에 나는 당당히 뭐 그런 거를 뿌리치고 반대로 다른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하겠다고 막 그런 요건이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거니까 음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내용이 보면은 뭐 "사랑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온통 햇살이 비치는 밝은 창가가 된다." 최근에 제 주변 블로그 지인들 중에 이제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 일기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책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런 것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나에게 좀 어제 뭐 좀 부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런 그 부정적인 일에서도 한 줄의 그 감사일기 구절은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뭐 내가 뭐 몸이 아팠어도 그 몸이 아픈 과정에서 뭐 그래도 이런 뭐 책을 한 장 정도 펴서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예시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의 자그마한 감사 구절을 찾아냄으로써 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나한테 좀 그렇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내 몸도 그렇게 활력 있게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기 책에서도 뭐 호르몬 세로토닌 같은 게 나오고, 사랑과 감사에 뭐 세로토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마다 감사 일기는 아니지만 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걸 씀으로써 하루가 좀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 일기를 저는 이제 그런 걸로 가름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면서 더욱더 이제 긍정적인 자신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금 좀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이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사랑과 행복의 호르몬이라는 이제 부분을 읽으면서 명상에 대한 짧은 이야기, 그리고 뭐 감사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요.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오늘 하루를 잘 마치면 행복한 주말이 오는데, 또 금요일을 지나다 보면서 이제 '아 오늘만 버티면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이제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명상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잠깐 정도 한 3 분에서 5분 정도를 이제 살짝 눈 감으면서 그냥 그 이제 조용하게 묵상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 그런 활동인데, 짧게 그런 명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사의 한 구절 정도를 찾아가면서 뭐 내 마음을 조금 다스려 본다면, 내일부터 시작이 될, 그리고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될 그런 주말에 조금 더 행복해지고 그런 좀 희망적인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저도 오늘 꼭 그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